엄마, 저 민지예요. 딸이에요. 누구라고? 당신 누구야? 왜 내 물건에 손대는 거야? 엄마, 제발 저 딸이라고요. 어제도 왔었잖아요. 거짓말 마. 내 딸은 어렸을 때 죽었어. 당신은 사기꾼이야. 도둑이야. 나가. 엄마 정말 왜 그래 속상하게. 제발 좀. 이런 가슴 아픈 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낯선 사람으로 오해하며 때로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리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이미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85세가 넘으면 그 비율이 3명으로 늘어난다는 사실.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당신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100세가 넘어도 맑은 정신으로 자녀, 손주들과 대화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91세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 중인 김종혁 박사님의 놀라운 비밀이 공개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91세 현역 의사가 직접 실천하며 검증한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박사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91세 신경과 전문의 김종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믿지 못하시더군요.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치매 환자를 만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치매는 그저 나이 들면 걸리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신 연구들은 치매의 40%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더불어 제가 직접 91세까지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해온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저보다 20살이나 어린데도 기억력이 크게 쇠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차이는 바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김종혁 박사님의 10가지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물입니다. 네, 그냥 물이에요.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91세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정말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요.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 2%만 탈수돼도 인지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였어요. 제가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대 박영희 할머니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가족들이 걱정해서 찾아오셨어요. 간단한 검사 후에 제가 물었죠. 할머니,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그랬더니 목마를 때만 조금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시면 갈증 신호가 약해져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할머니께 하루 8잔의 물을 꼭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인지 기능 점수가 15%나 올라갔어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이름과 얼굴을 더 잘 기억하고 대화도 훨씬 또렷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물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혈액의 주요 성분이에요. 충분히 물을 마시면 뇌 세포 사이의 독소가 제거되고 뇌 기능이 최적화돼요. 제가 91세인데도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게 비결 중 하나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그리고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마셔요.
커피나 차, 주스는 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맞아요. 우리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요즘 현대 식단의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과도한 설탕은 뇌에 정말 치명적인 독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위험을 53%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 들어보셨어요? 한 달 전에 제 진료실에 83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 아내가 너무 걱정해요. 제가 냉장고에서 뭔가 꺼내놓고 왜 꺼냈는지 계속 잊어버려요.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요? 저는 할아버지의 식습관에 대해 물었죠. 아침은 고정적으로 거르고 점심과 저녁은 끼니를 때우는 듯 대충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지중해식 식단을 권했어요.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드시라고요. 그리고 설탕과 가공식품은 확 줄이시라고 조언했죠. 2달 후에 할아버지가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요즘은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잘 기억해요. 아내가 제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제가 91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항산화 식품을 풍부하게 먹는 거예요. 특히 블루베리, 아싸이베리 같은 베리류는 뇌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확 좋게 해요. 제 아침 식사는 언제나 견과류와 베리류, 약간의 꿀을 곁들인 그릭 요거트로 시작해요. 점심과 저녁에는 꼭 컬러풀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을 공개할게요. 세 번째 비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심장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뇌 건강에도 정말 중요해요. 운동하면 뇌의 혈류가 확 증가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늘어나고 BDNF라는 뇌 세포 성장인자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이건 말 그대로 뇌의 비료라고 할 수 있죠. 저는 40년 전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안 빼먹어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니까요. 78세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저는 할머니께 하루 20분만 걸으라고 했죠. 처음에는 5분도 너무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늘려서 3개월 후에는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6개월 후 인지 검사에서 할머니의 점수가 확 올라갔고 우울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걷기가 너무 기다려져요. 머릿속 안개가 싹 걷힌 것 같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33%나 준다고 해요. 걷기가 어려운 분들은 앉아서 하는 요가나 맨손 체조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수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깨어 있을 때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청소 모드로 바뀌어요.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이 제거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이 물질이 뇌에 쌓여서 치매 위험이 확 커져요. 75세 정민호 씨는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3-4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그러다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졌죠. 저는 정 씨에게 수면 위생을 실천하라고 조언했어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둘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로 유지하기. 셋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기. 넷째,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않기. 다섯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섭취하지 않기. 정 씨는 이 방법을 한 달 동안 실천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죠.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6시간은 푹 자요. 약도 안 먹고요. 아내가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돌아왔대요.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 역시 91세의 나이에도 매일 밤 7시간씩 잠을 자요. 깊은 수면을 위해 저는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고 잠들기 전 10분간 명상을 하죠.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세요. 잠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5번째 비밀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빠르게 노화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뇌에 엄청난 자극이 돼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79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큰 예측 인자는 돈도 명예도 유전자도 아닌 사회적 관계였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0%나 낮았다고 해요. 81세 최순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면서 점점 기억력이 저하되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고립되면서 증상이 급속도로 나빠졌죠. 저는 할머니께 2가지를 권했어요. 첫째,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합창단에 가입하기.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손녀와 영상통화하기.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5%나 향상됐고, 더 중요한 건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박사님, 제가 합창을 하니까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녀를 매주 보니까 살맛이 나요. 저 역시 91세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2번은 30년 지기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한 달에 한 번은 의대 동창들과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매년 젊은 의대생들에게 특강을 하죠.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저를 젊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예요. 6번째 비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기억센터인 해마를 실제로 수축시켜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뇌 세포가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하죠. 중요한 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복식 호흡을 가르쳐 드려요.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참았다가 5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크게 떨어져요. 73세 박정훈 씨의 사례가 생각나네요.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TV 시청으로 채우며 뉴스를 하루 종일 보셨어요.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에 항상 노출되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았죠. 저는 박 씨에게 2가지를 권했어요. 첫째, 뉴스 시청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기. 둘째, 매일 20분씩 정원 가꾸기를 하기. 3개월 후 박 씨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억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는 저에게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감사 일기를 써요. 그날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거든요. 이 간단한 습관이 제 정신 건강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7번째 비밀은 인지적 자극입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딱 맞아요. 뇌에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뇌는 평생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해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반응해요. 제가 85세 이상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뇌 자극 활동이에요.
스도쿠, 낱말 퍼즐, 독서,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여러 가지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춤추기는 음악을 듣고 리듬을 파악하고 움직임을 조율해야 하니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되죠. 88세 김영호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교사였던 선생님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저는 그분께 새로운 취미를 가지라고 권했어요. 선생님은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1년 후 선생님의 인지 기능이 안정화됐고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향상됐어요. 더 놀라운 건 선생님이 이제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학생들이 생겨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곡을 가르칠지 생각하느라 치매 걱정할 시간도 없어요. 저 역시 매일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요. 또 3개월마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죠. 최근에는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이런 도전이 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8번째 비밀은 적절한 영양제 섭취입니다. 물론 영양소는 음식에서 얻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나이가 들면 음식으로부터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특정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특히 권하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B 복합체, 그리고 커큐민 즉 강황이에요.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비타민 D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필수적이에요. 비타민 B와 엽산은 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79세 정미경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채식을 하시는 분이라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B와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그리고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었죠. 저는 적절한 영양제 복용을 권했고 3개월 후에 미경 씨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놀랍게 향상됐어요. 박사님, 안개 속에 살다가 맑은 날을 만난 것 같아요. 머릿속이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섭취해야 해요.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양제를 조절해요. 이것도 제가 91세에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예요. 9번째 비밀은 혈당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혈당이 치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혈당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줘요. 높은 혈당은 뇌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은 뇌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위험이 65%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7세 홍길동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혈당 관리에 소홀했어요.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력도 떨어졌죠. 저는 홍 씨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강력히 권했어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식후 30분 걷기, 정기적인 혈당 체크를 꾸준히 실천하도록 했죠. 6개월 후 홍 씨의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4%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올라갔죠. 홍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에는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렸는데 이제는 생일까지 다 기억해요. 아내가 제가 젊어졌대요. 저도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요.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식사 전에 약간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먼저 먹어요. 예를 들면 과일을 먹기 전에 견과류를 조금 먹는 식이죠. 이런 작은 습관이 제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 10번째 비밀은 목적 의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야 할 이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뇌가 활성화돼요.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에서는 이것을 이키가이라고 불러요. 삶의 이유라는 뜻이죠. 미국 러시 알츠하이머병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알츠하이머 병 발병 위험이 2.4배 낮았다고 해요. 놀라운 결과죠? 76세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면서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하셨어요.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지고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지역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로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시작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3개월 후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박사님, 요즘은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생각하느라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제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1년 후에 할머니의 인지 기능은 오히려 초기 검사보다 향상됐어요. 아이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읽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이 할머니의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된 거죠. 저 역시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강연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누는 일에 큰 보람을 느껴요. 제 이키가이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목적 의식이 제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종혁 박사님의 10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충분한 물 마시기. 둘째, 뇌에 좋은 식단 유지하기. 셋째, 규칙적인 운동하기. 넷째, 양질의 수면 취하기. 다섯째,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일곱째, 뇌에 새로운 자극 주기. 여덟째, 필요한 영양제 섭취하기. 아홉째, 혈당 관리하기. 마지막, 삶의 목적 의식 갖기기. 이 10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김종혁 박사님처럼 100세가 넘어서도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곧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